자, 5층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어 달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석으로 이제 나와 있는 함수 구현이라고 하는 곳에 각각 해당 이름에 맞는 함수를 여기 위에다 정의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이제 그 포맷이라는 거를 이제 잘 안 쓰기 때문에 버전 때문에 그걸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걸로 문제를 다 고쳐놨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참고해서 이걸로 다시 해보시고 둘 다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 자, 플러스 함수 구현. 일단 이렇게 오류 안 나게 해놓고 자, 지금 요만큼만 볼게요. 자, 이런 문제를 보실 때 일단 요만큼만 보시면 돼요. 자, 이만큼만 보면 뭐예요? 함수 호출이죠. 함수 호출인데 지금 인자 2개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옆에 보면 3 더하기 5 그리고 이 자리에 3 더하기 5는 뭐가 나와야 되는 결과는 8이죠. 근데 그 8은 어디서 가져온다?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난 자리에 남는 값이어야 된다. 근데 지금 플러스라는 함수 호출할 때 인자를 3과 5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매개 변수를 받아줘야겠죠. 그죠?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해도 상관없어요. 변수랑 똑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는 그냥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의 이름은 A와 B로 주고 자 리턴 이렇게 주면은 이 3과 5가 넘어가서 마지막에 리턴하면은 이 결과에는 A 플러스 B가 아닌 8이 남는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3 더하기 5는 8입니다 라고 잘 나오죠. 나머지도 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3개 넘어오고 있죠. A, B, C 해주고 리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해줘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건 빼기죠. 빼기 함수 구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곱하기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이건 뭐야? 나머지 나는 나머지 구하는 거. 자, 나머지 연산자는 우리가 했었죠? 자, 리턴 A 그 다음에 이렇게 퍼센트를 줘야겠죠. 근데 오타가 났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는 목 나는 몫은 뭐예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목은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게 이름만 이렇게 div 2로 주시고 이렇게 주면 된다. 실행 한번 하면은 친년은 수행 리턴 A 플러스 B 뭐야 플러스 잠깐만요. 이만큼 집단 주석으로 여기 잘 나오고 뭐 하나씩 주석 풀어보면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만큼 주석해제 그 다음에 이만큼 주석해제 여기까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주석 풀고 실행하면은 여기까지 잘 나오네요.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제대로 안 나와서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뭐야
에러가 안 나네요. 잘 나오죠? 혹시나 제가 뭐 주석이나 오타 났을까봐 한번 찾아본 건데 일단 에러가 안 나니까 실행했을 때 에러가 안 나서 그냥 진행을 하는데 결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 문제를 자, 이런 함수를 구현을 하라고 하면은 이 함수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문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검색어를 파이썬 div 함수 구현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위에 문제가 뭐예요? 연산, 그죠? 그러니까 이 연산하는 함수를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건 뭐 숫자 3개 넣었을 때 더해주는 그런 함수. 그리고 얘는 뭐예요? 빼기, 곱셈, 그 다음에 나머지, 나는 목, 나는 결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연산자의 어떤 종류겠죠, 그죠? 검색어를 주실 때 파이썬 연산자 종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쭉 굉장히 글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어떤 사람들이 또 올려놓은 거겠죠. 정리하려고. 누군가한테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고 본인도 정리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하나만 딱 켜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보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은 다시 뒤로 가기를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시면은 컨트롤 누르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탭이 하나 열리고요. 얘를 여러 개를 띄워 놓으세요. 여러 개. 이렇게. 한 5개, 6개 띄워 놓고 탭을 보는 거예요. 하나씩 내가 열어놓은 탭.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 하는 것들 있으면은 컨트롤 W가 탭 닫는 거거든요. 컨트롤 W로 탭 닫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잘 되는 글들 있죠. 그런 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색하실 때 글 하나 딱 보고 뭐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고 검색어를 다른 걸 주지 마세요. 검색해보고 페이지도 넘겨보고 이런 식으로 찾아보신 다음에 어떤 글을 보고 이해가 돼. 근데 예시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예시를 여러분들 코드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예시가 어떻게 나온다. 그러면 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일단 예시대로 먼저 콜앱에 가져와서 타이핑 해보시고 실행 직접 해본 다음에 뭔가 잘 나와. 그러면은 잘 나오는 대로 이 콜앱에다가 간단하게 정리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찾을 때는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내가 글을 봤을 때 이해가 잘 되는 글을 여기다가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끝까지 정독해보고 이해가 만약에 돼. 근데 거기에 예시 코드까지 있어. 그럼 예시 코드를 넣어보시고 예시 코드가 없고 그냥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우리 문제로 가서 걔를 실제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나와. 그러면은 내가 봤던 이 페이지를 뭐 저장을 해놓던가 또는 뭐 어딘가에 링크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거 보고 다시 정리해 놓던가 아니면은 이거 보시면서 여기다 그대로 정리를 해 놓던가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것들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당연히 처음에는 찾기가 힘든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검색어를 뭘로 줘야 될지도 모르고 검색어에 어떤 거를 줬을 때 이렇게 주면 무조건 잘 나온다라는 건 정답은 없어요. 내가 검색어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고요. 그거는 뭐 알려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시다 보면 늘고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을 통해서 해결을 했어. 그러면은 조금씩 늘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 검색도 사실 영어로 합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한글로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지만 여기다가 파이썬이라고 하면은 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 이제 우리가 배울 앞으로의 뭐 이제 이런 리스트 같은 것들 영어로 주는 거랑 한글로 주는 거랑 내용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근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글로 줘도 상관은 없다. 단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구글링을 하게 된다면은 다양하게 이제 검색을 시도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가지고 경험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하시다 대부분의 우리가 궁금한 것들은 개념 같은 것들은 다 검색하면 나오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찾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개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문제를 찾아서 가지고 오는 거는 그냥 우리 문제집 같은 거에 정답 해설지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못 풀어도 되는데 그거를 풀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 어떤 과정들 있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정답을 그냥 찾아내는 거는 크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자, 온도 단위 섭씨를 화씨로 바꿔주는 함수. 이걸 구현하라고 하는데, 그냥 요 공식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자, 요만큼,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자, 섭씨 온도는 어디서 가져온다? 매개변수를 받고 있죠? 앞에다가,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실행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 공식만 잘 보고, 이 공식을 가지고 여기다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입력받은 정수가 이제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해주는 함수를 구현해라. 그래서 짝수 구하는 거는 우리가 했었죠. 근데 이제 이만큼만 딱 보시면은 함수 수리죠. 그런 이런 함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인자 넘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리턴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10은 짝수인가 true, 11은 짝수인가 false.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사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테스트 케이스를 여러 개를 넣는 게 좋다. 그랬을 때 잘 나오는가? 5는 짝수냐? 아니죠. 7 짝수인가? 아니죠. 17은 아니죠. 63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여러 개를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얘는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위에 있는 거랑 똑같죠. 함수의 이름만 바꿔주고 여기만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실행하면은 10은 3의 배수인가요? 아니죠. 12는 3의 배수인가요? 맞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개만 더 추가해 볼게요. 여기 보는 것도 33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잘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반드시 테스트 케이스를 한 두 개 정도 더 두세 개 추가해서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어떻게 그냥 나왔을 수 있으니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는 게 좋아요. 뒤에 이런 게 이렇게 돼 있네. 이런 식으로 이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운 걸로 이제 풀어보면은 배운 게 아니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거를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이 뒤에 거는 이렇게 제거하시면 됩니다. 정답만 딱 남겨놓을게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잘 나와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만큼 잘라내기. 이만큼 잘라내기. 이만큼 필요 없죠. 이렇게 실행하면 똑같이 잘 나온다. 자, 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입력받은 정수가 이제 큰지 아닌지 100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무조건 이 함수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바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인자 넘어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매개 변수 받아주고
그 다음에 얘는 리턴이 필요하죠. 리턴 웜이 들어온 숫자가 뭐예요? 100보다 큰지 알려주는 거. 이렇게 했을 때 128은 100보다 크다. true. 28은 100보다 크다. false. 네. 인자가 뭐가 필요해요? 아, 리턴이 필요하다? 아, 자, 우리가 요 안쪽에 어떤 값이 필요한 거잖아요. 원래 여기에 이제 변수를 넣어주면은 그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으로 치환이 돼요. 근데 얘네들이 함수 호출이잖아요, 지금. 이만큼만 보시면은 제가 드래그한 거. 근데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리턴된 값이 없으면은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128은 100보다 크다라고 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우리가 구현하는 게 이 함수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입력받은 정수가 100보다 큰지 알려주는 함수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로 넘겨준 이 128이 호출할 때 100보다 큰가 아닌가를 했을 때 여기서 받은 리턴 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우리가 실행했을 때 맞는지 아닌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리턴을 안 시켜주면은 여기 아무것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나와요. 뭐가.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 생긴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리턴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안쪽에 어떤 결과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변수의 이름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뭐 i는 10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위에 값이 세팅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하면은 그대로 i의 값은 10이라고 나와요. 근데 얘는 뭐예요? 이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에 어떤 값이 리턴되지 않으면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리턴을 무조건 시켜줘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리턴이 뭔지 알아야만 이걸 이렇게 푼 거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리턴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똑같아요. 여기도 k에다가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이 플러스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 난 자리에 뭔가 남아있어야지 여기 들어갈 거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자, 이 함수가 호출하고 난 자리에 어떤 값이 치환이 돼야 되는데 리턴을 안 시켜주면은 이 함수를 실행하고 그냥 끝나는 것밖에 없어요. 리턴이 돼야만 이 함수를 실행하고 난 자리에 그 리턴된 값이 남는 거예요. 리턴은 그냥 함수가 호출하고 난 자리에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의 합을 리턴 하는 함수 구현. 자, 다른 거는 사실 볼 필요 없어요. 위에 우리가 약수를 구현했어요, 이미. 그죠? 자,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흡사해보세요. 여기가 이해가 잘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리면은 여기에 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return s. 그럼 이 s라는 거는 결국에 여기서는 모든 약수의 합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대로 붙여놔요. 그 다음에 일단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겠네요. 이렇게. 근데 기존의 i라는 값은 이제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데 자, 이렇게까지만 하는 코드는 뭐예요? 아까 전에 코드는 약수를 출력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출력하는 게 아니고 약수를 다 더해야 돼요. 모든 약수의 합이니까. 그래서 s라는 변수에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럼 마지막에 요 s에 이 함수가 호출하고 난 자리에 남는 값이 들어가서 마지막에 합이 나오겠죠? 실행하면은 2340 잘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반복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함수 형태로 만든 거고 거기에다가 매개 변수 써준 거고 인자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리턴까지 시켜준 거다.